자, 김광균의 노신부터 보도록 합시다. 노신 수련회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노신 중국어로 루신이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저기 책 가면은 서점 책방이래. 서점 가면은 루신의 작품들 볼 수 있고요. 그 루신 맞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김광민은 당연히 직업이 뭐죠? 시인이죠. 자,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뒤에 그러면 내 시인인데 자기 직업인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은 일종의 탄식이죠. 그래서 시인으로서의 삶의 탄식이 탄식을 내뱉고 있다. 그래서 30 먹은 사내는 누가 된다? 30 먹은 사내 밑줄 치고 30 먹은 사내가 즉 화자 자신이 된다. 이거는 이제는 오류가 된다면 자다 깨워서 물어봐도 바로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시인으로서의 삶에 탄식하는데 이 탄식하는 사람은 화자 자신이다. 자, 잠을 못 잔다. 자, 잠을 못 잔다는 뜻. 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인다는 사자성어 뭐 있죠? 전전 근근 말고 전전 반측 모릅니까? 전전 반측 잠을 못 잔다의 전전 반측 해두시면 되고요. 왜 잠을 못 잘까요? 고민이 있겠죠. 시인으로서의 삶에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라고 하는데 먼 기적 소리 무슨 소리죠? 그 기차 있잖아. 삐 하는 거 지금은 없죠. 옛날 기차는 있었고 지금도 그거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노란선 안쪽으로 들어가라 할 때 노란선 바깥으로 알짱대면 돼. 그러면 모두의 주먹과 함께 기차가 빠바바바밤 거려. 그거 저번에 어떤 아저씨가 해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어떤 아저씨가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처마를 스쳐간대. 자, 기적 소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들어서 알 수 있죠. 근데 스쳐가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통은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를 착 스쳐가는 거, 머리를 스쳐가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해서 뭐 스쳤는데? 이러면서 왜 머리로 피고 하다가 공 날라가서 스쳤나 안 스쳤나 물어보고 느낌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좀 잡아내기 어려운데요.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가 을매로 뭐가 되냐면요. 을매로 공간각적 이미지가 돼요. 공간각적 신상이 된다. 요즘 이미지라는 걸 더 많이 쓰더라고요. 을매로 왜 스쳐간다가 촉각이 되고 소리가 청각이 되니까. 그럼 뭐에 뭐하? 청각에 촉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잠들은 아내와 어린 것의 벽에 맞대. 잠들은 아내 어린 것. 자, 그러면은 점점 시가 전개될수록 뭐가 나와? 왜 이 사람이 30 먹은 사내 이 화자 자신이 시인으로 삶에 탄식하는지 나오게 되죠. 잠들은 아내 어린 것은 그래서 뭐예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민의 계기가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이 있는데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닌데 그래서 탄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자, 밤눈에 세모 쳐두시고요. 밤눈이 내려 쌓이는 것. 그러면 어린 것들의 배경한테 밤눈이 내려 쌓인다는 거, 밤눈에 세모를 외쳤을까? 근심, 걱정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쌓여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 우리 옆에 친구 보면 갑자기 얘가 오늘 삶의 어려움이 몇 %나 뜨나요? 안 뜨죠. 근데 쌓이는 눈은 보이죠.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한다?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됐죠? 자,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면 뺨도 세모. 이게 뭐예요? 시인이 뺨을 얻어맞는다는 거 무슨 소리죠? 시에 대해서 비판받는다는 거죠. 시에 대한 비판이란 생활의 권한이 됩니다.
시는 시 발표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평론가들이 말한다거나 아니면 독자들이 하나 툭툭 던지는 거에 다 신경을 쓰게 되겠죠. 마치 악플을 보는 연예인들처럼 그지? 신경을 쓰게 되겠죠. 항시 곤두박질해온 생활의 노래 현실이 어떻다? 재밌다? 아니 힘겹다. 진화는 돌팔매랑 뺨이랑 세모 같이 쳐서 연결해주면 되죠. 누가 돌 던지는 거든 누가 뺨 때리는 거든 뭐 시에 대한 비판이나 현실의 어려움이겠죠. 먹고 산다는 거에 네모치고 별표 하나. 결국 모든 고뇌와 갈등의 원인이 뭐? 먹고 산다는 거. 즉 이걸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생활고라고 하죠. 갈등의 원인, 고민과 갈등의 원인이 뭐다? 생활고다. 국어 시간이니까 하는 말인데요. 국어 공무원학과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읽는 걸 하잖아요. 되게 유서 깊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발음이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 굽는가로 바뀌어야 된다고. 왜? 국어 전공하면 보통 할 게 없어? 굽는데요. 나 진짜로 이거 고3 때 담임쌤이 국어는 아니었고 일반사회였거든. 근데 일반사회 나온 양반이 너 거기 가면 굽는다 이러는 거야. 거기 가면 굽는데. 국어 국문에 가면 굽는데. 그래서 그러면 국문을 안 가면 안 굽는구나 하면서 국어 교육을 갔어. 굶을 뻔했어요. 자, 굶을 뻔했습니다. 갔더니 선배들이 뭐 하고 있냐 보니까 진짜 알바하고 있더라. 뭐 오랜만에 형을 만나서 형 뭐 또 선배 그거 있으니까 술 한잔 사주세요 해가지고 갔거든. 뭐 하고 있냐 했더니 공장에 있대. 응? 공장에 국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뭔 70년대 소리냐고. 그냥 공장에서 알바를 한다고. 그래요. 이 얘기 왜 하냐? 그러면 웬만하면 안 굽는 거를 가세요.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까 저기 윈터스쿨 가서도 내가 말했는데 국어를 전공을 지망하는 애가 있으면 일단 내가 짐 싸들고 2번은 말려본다고. 진짜요. 근데 뭐 뜻이 있다면 가는 거지만 뭐 거의 비슷합니다. 국문이랑 이제 철학이랑 국문 철학 아니면 저기 뭐 요즘 또 지는 데가 이제 중어 중문도 조금 그 국제 때문에 그렇고 마찬가지로 노문학과 노서와 러시아어 지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온 학교 기준으로 한문학과 좀 지고 많이 지고 있고요.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공통점 뭐다? 안타깝게도 문송합니다예요. 문송합니다. 이과학과들 하나도 안 지고 있어요. 자, 파이팅. 자, 너는 어차피 계열 통합이니까 아닌가? 눈빛들이 좀 솔직히 뭐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계속 갑시다. 자, 안 굶을 수 있어요.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자, 파이팅. 자, 진화는 돌팔매 했고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너가 누구예요 그럼? 먹고 산다는 것이죠. 그지? 먹고 산다는 것. 즉 너는 뭐예요?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 생활고를 의인화한 거다. 나를 쫓아오는 나는 누굽니까? 화자 자신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얘기만 했다. 생활고 진짜 욕 나오는 얘기만 했다. 생활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냐라고 했는데 그대로 끝나면은 제목이 노신인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꿈도 희망도 없는 절망이라는 주제가 되고 끝나겠죠. 교과서 이런 거 싫으면 이제 애들이 아주 화가 나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등불이 나온다. 등불에 동그라미 줍시다.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데요. 지금까지 밤눈이 쌓이고 어둡고 칙칙한 것 때문에 있었는데 등불이 들어와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어둠을 몰아내는 수단이 되겠죠. 가장 간단하게 불을 밝히면 어둠을 내보는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에서 봤었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그거랑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 같은 데는 그렇게 묶여 나오기도 할 수 있겠죠. 자, 등불을 켜고 또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소재가 등장함으로써 이 시가 어둠이라는 것에서 밝음을 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밑줄 담배를 피워 문다. 아, 순간 여러분 담배 왜 핍니까? 물어볼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자, 담배를 피는 건 거의 뭐예요? 내적 고뇌가 드러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생 몰라도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내적 고뇌가 드러난 행동이다. 자, 그럼 등불을 켜면서 고뇌가 끝났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옵니까? X입니까? X죠. 그지? 등불을 켰다고 해서 고뇌가 바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내린다. 담배 연기가 씻어내리는 거겠죠. 노신이요. 여기에 동그라미. 노신이요. 드디어 모르죠. 이 사람 왜 제목일까? 노신이요.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내가 지금 쓸쓸하게 앉아있는 밤에 노신이란 사람이 갑자기 생각난대요. 그러면 지금 나의 처지가 누구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지? 노신이랑 비슷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각이 나겠지. 내가 지금 쓸쓸하고 못 먹고 살겠는데 갑자기 앉아있는데 이재용이 생각날 수는 없잖아. 그치? 누가 쓸쓸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나처럼 살았지만 한 사람들이 생각나는 게 이치에 맞겠죠. 그치? 그래서 노신은 뭐냐?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예요. 근데 뒤에 노신 이어라고 돼 있지? 뭐뭐 이어, 뭐뭐여, 뭐뭐 아, 뭐뭐야. 사람 부르는 거죠. 무슨 법? 도너법. 그쵸?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이런 밤의 밑줄. 자, 등불이 나온 이상 한탄만 하고 아쉬움만 하고 고뇌만 하는 밤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깨닫고요. 어둠에 불 켜면 당연히 이 상황이 어떤지 더 잘 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깨닫고 또 그러면 그대로 끝납니까? 아, 현실 이렇구나 하면서 불 딱 끄고 다시 누워 자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하면 그거는 비교육적일 뿐더러 그러면 굳이 시고 나온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있어야지. 듣고 운지를 가지는 시간이다. 그래요. 적을 게 좀 많네요. 고1도 그렇다네. 자,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눈물, 세모, 밤, 세모. 상해 호마로 오는 뒷골목 세모. 뒷골목만 세모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있죠? 눈물, 밤, 뒷골목. 다 화자의 상황입니까? 노신이 처했던 상황입니까? 상해라 돼 있죠. 상하이죠. 그지? 노신 어디 사람? 중국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뭐냐? 노신이 처한 상황이다. 처했던 상황. 이거 화자라고 주면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노신이 처했던 상황.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아니,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이 나왔어요. 그때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거니까 이 등불을 지키던 주체는 누구? 노신이 되겠죠? 노신이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그지? 근데 등불이 어디에도 있었어요? 위에도 있었죠? 위에도 있었죠. 그지? 그러면 화자가 등불을 켠 거랑 화자가 등불을 켠 거랑 노신이 지키던 등불이랑 당연히 이어짐이 있어야겠죠. 좀 지웁시다. 요것만 살짝 지울게요.
자, 화자가 폈던 등불이랑 노신이 찍히던 등불이랑 연관이 없다면 굳이 같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등불이 뭐가 되냐? 그러면 노신의 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켰어요.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뜻을 굳건히 지키는 걸 뭐가 있다 하죠? 지조 있다 합니다. 그래서 노신의 지조가 되고요. 또 이 등불을 켜면서 이 등불을 지키던 노신을 생각한 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화자와 노신을 이어주는 뭐가 된다? 매개체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은 건 뭐가 되죠? 노신을 떠올리게 되는 행동이 되죠. 그래서 다시 되짚어 생각해보면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고 앉았더니 그때 상의 통화로 뒷골목에서 굳건히 등불을 지키던 노신이 생각이 나서 그와의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 다시 정리할 수 있겠죠. 많이 어렵나요? 원래 어려운 시긴 한데 아예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하세요. 자,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등불이 어떻게 나한테 말 걸죠? 등불이 나한테 말 못 걸죠. 그지? 등불이 나한테 말을 못 거니까 뭐겠어요? 주객전도가 되겠죠.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는 주객전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상심한 사람. 상심한 사람 누굴까요? 화자나 노신이나. 왜? 지금은 똑같이 투영돼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비극적 현실에 어느 한 명이 가진 게 아니고 공유가 됩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대요. 노신이 버텼어. 그럼 누구도 버텨야 돼. 나도 버텨야 되지. 왜? 동일시 했잖아요. 그지? 노신이 버텼으면 나도 버텨야 된다. 그래서 화자에 노신처럼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화자의 의지. 결국 뭐예요? 나 시인으로 살아야 되나? 나 부양할 가족도 있는데 라고 점점 현실 걱정만 쌓여가다가 등불을 켜고 앉으면서 노신이란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서 나도 굳건히 지켰던 것처럼 내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현실을 극복해 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는 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적을 게 상당히 많게 돼서 좀 유감입니다. 이 두 시가 뭐 김강균이라든가 뒤에 복효근 시인이라든가 실제로 뭔가 쉬운 주제를 그냥 단박에 던져주는 그런 시인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말했을 때 쉬운 시인이라고 한다면 일제강점기라든가 아니면 독재 정권에 대항한 뭐 민주화식이라든가 그런 주제의식과 시대의식이 명백한 시인들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니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할 게 많겠습니다. 오케이. 자, 나로 봅시다. 지워도 되죠? 네. 그렇다고 여기 그냥 국문학도나 아니면 쌤처럼 뭐 4년대 국어교육과를 가고 싶은 애들이 있는데 오늘 가가지고 갑자기 집에 가서 오늘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무슨 일 있었냐니까? 아니요. 그냥 오늘 처음 본 쌤이
가면 굶는다고 내 꿈을 접으래요 이러면 이제 그러지마 알겠지? 만약에 진짜 공부를 희망하고 아니면 국어 교육과를 희망한다 그러면은 내가 뭐 먹을 거라도 사줄게요. 그렇다고 갑자기 이과인 애가 생명과학책 뒤로 숨기고 이렇게 오면은 들키고요. 박지현 쌤한테 여쭤보면 되니까. 오케이. 자 나아갑시다. 나도 적을 꽤? 꽤 되네요. 복효근 새에 대한 반성문을 좀 봅시다. 자 아주 대놓고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나 어떻다고요? 춥고 쓸쓸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춥고 쓸쓸하다. 정서가 간접적으로 제시됐나요? 아니요. 대놓고 말하고 있죠.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오남댐 소롯길에 서서 날갯소리 가득히 내리는 청둥오리 때 본다. 내가 빠르구나. 오케이. 청둥오리 때 동그라미. 하고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혼자 보기는 아슴찬이 미안하여 그리운이 그리며 본다. 솔직히 이제 우리 그리운 두 번 써서 그리움의 정서 강조라는 이 반복법 쓰지 말자. 그냥 우리 봐도 알잖아. 그지 맙시다. 짬밥이 있는데 자 우리가 춥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의 세모. 자 하나 물어봅시다. 세상이 춥다는 건 날씨가 추운 건가요? 아니죠. 이제 우리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뭐가 추운 거야? 그냥 춥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은 뭐다? 냉혹한 세상인 거예요. 냉혹한 세상이라면 인정이 있다 없다? 인정도 없고 정이 넘친다 아니면 이해타산적이다. 이해타산적이고 그치? 그런 거 다 안 적어도 되겠지. 내가 침 뱉고 오줌 내갈긴. 자, 내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거에 침을 뱉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지 않은 대상이란 거죠. 밑에 뭐죠? 그것도 사르륵 깔려드는 수면 위에. 자, 침 뱉고 오줌 내갈긴 데다가 사르륵 깔려드는 수면이래요. 안 좋은 거에 더 안 좋은 거 겹치면 우리 뭐라 그러죠? 굳이 안 적어도 되겠지. 설상가상이죠. 그치?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수는의 눈나라 동그라미. 우리 하얀 데다 수는이래요. 순수 100%래요. 하얀 데다 순수하다 그러면 당연히 순수한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만 찍어주면 순수한 세상이고요. 베었음직한 몸짓이랑 카락카락 별빛 속에서 익혔음직한 목소리들을 풀어놓는 별빛도 똑같아요. 별빛도 순수함이고요. 자, 순수함을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밑에 별, 새들을 본대요. 그러면 화자는 순수함에서 멀어지려 해, 순수함으로 가까워지려 해. 눈치 보자. 가까워지려 하죠, 그지? 그래서 여기 별빛 순수함에다가 이렇게 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게 되죠. 지향하는 건 이상적인 거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이 된다. 요거까지 해결할 수 있죠. 지향이랑 지양 모르면 안 되죠. 지향은 글로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거. 지양은 글로 안 가고자 하는 거. 오케이. 자, 별, 새, 들을 본다. 아니, 별, 새 중간에 쉼표 있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 별, 새 이건 이해를 하겠어. 들은 왜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있다는 게 티가 나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다. 의도적 배열이다. 별, 새, 들을 이렇게 해서 결국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별이랑 새 내가 얘기할 거를 잘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강조해요. 강조. 자, 물속에 살며 물에 젖지 않는 얼음과 더불어 살며 얼지 않는 저 어린 날개들. 저 어린 날개들도 얘네처럼 동그라미 해줄 수 있겠죠.
저 어린 날개들을 동그라미 하면은 앞에 뭐들이 보이냐면요. 물속에 사는데 물에 젖지 않아요. 얼음과 더불어 살기 얼지 않아요. 그러면 물속과 얼음은 자연적으로 순수하면서 조금 멀어지겠죠. 그래서 물속과 얼음은 세모 쳐두고 그냥 넘어갑시다. 건너왔을 바다와 눈보라. 바다와 눈보라. 우리 눈보라 봤을 때 한 번도 우리 시를 보면서 눈보라가 긍정적인 적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지? 바다와 눈보라도 세모로 갑시다. 자, 비상을 위해 뼛속까지 비워둔 고행과 한 점 기름기마저 깃털로 바꾼 새들의 가난을 생각하는데 그럼 한 점 기름기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세모. 그러면 깃털로 바꾼 새들의 가난은 뭐예요? 이 세속적인 것에서 멀어지는 거겠죠. 깃털로 바꾼 새들의 가난은 동그랍니다. 참고로 나는 교수쌤은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든 데서 세모는 부정적인 거, 동그라미는 긍정적인 걸로 모든 수업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세모는 나중에 봤을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세모는 부정적인 거라고 따로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서. 자, 물가의 진창도 역시 부정적인 거겠죠. 물가의 진창에도 푹푹 빠지는 물가의 진창 세모. 나왔어요. 무슨 법? 영탄법. 그지? 영탄법이 됩니다.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무거운 것도 세모. 나는 얼마나 이러한 것이냐. 나는 얼마나 바보였던 것이냐. 또는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이냐. 멍청했던 것이냐. 이런 거 다 무슨 어조죠? 반성적 어조입니다. 반성적 어조. 내 관절통은 또 얼마나 호사스러운 것이냐. 관절통. 위에랑 이어지는 거죠. 무게가 나갈수록 관절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할게. 자, 그리우니 드디어 뭔가 새롭게 호칭하는 게 나왔지. 그리우니가 나왔죠. 그리우니는 그래서 뭐죠? 순수한 대상이에요. 그리우니요. 내 가슴에 못 박혀 삭고 싶은 속된 내 그리움은 또 얼마나 얕은 것이냐. 이건 똑같은 어조고요. 한 무리의 새떼는 또 초승달에 결승문자 몇 개 그리며 가무도 없는. 자, 새떼가 결승문자를 그린대요. 결승문자. 결승문자가 뭐냐면 줄로 표현한 문제. 줄로 표현한 문제. 그러면 위에 새떼들이라 얘기했으니까 줄로 표현한 문자는 뭐예요? 새들이 그냥 날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결승문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더 먼 길 떠난다 이 밤사. 더 먼 길은 뭘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지향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걸 찾아가는 거겠죠. 더 먼 길은. 그지? 나는 옷을 더 벗어야겠구나. 그럼 여기서의 옷은 순수를 찾아가기 위해서 순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옷을 벗어내야 된다면 옷은 세모야 동그라미야? 세모 줘야겠지. 그지? 옷은 세속적 욕망이니까 세모를 줘야겠습니다. 적오남의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아버린 채로 이 밤으로 돌아가 더 추워야겠다. 나는 한껏 가난해져야겠다. 더 추워야겠다. 나는 한껏 가난해져야겠다. 두 개 이렇게 볼 거예요. 사람이 춥고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은 더 배부르고 등 따시는 길을 선택하는 게 쉬울까? 둘 다 해낼 수 있다고는 가정하에 당연히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되겠죠. 사람이. 그러면 춥고 가난한 길을 기꺼이 가려면 배부르고 등 따신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뭐가 더 필요하다? 의지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의지적 태도고요. 그러면 춥고 가난해지는 이유가 뭔데? 목표가 뭔데? 지금까지 뭘 찾아가고 있어? 뭘 지향해? 순수를 지향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순수해지기 위한 노력이에요. 요까지 적으면 되겠습니다. 요까지 적으시고 뒤에 문제 좀 풀어보세요.
문제만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4번 필기 안 하면서 필기하면서 언급하지 굳이 안 한 것도 풀 수 있죠. 14번 같은 문제는. 뭔 소리?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자, 같이 풀어보고 쉽시다. 자, 14번.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유사한시구에 대한 얘기를 따로 안 했지만은 의미를 더 파악을 했지만은 사실 찾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옆에 있으니까 나부터 보면 마지막에만 봐도 더 추워야겠다, 나는 한껏 가난해져야겠다, 뭐뭐 해야겠다가 분명하게 반복되고 있고요. 마무리될 때, 그지? 앞에 가도 여기 하나에 뭐가 있다, 여기 하나에 뭐가 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주제의식이 강조되고 있죠. 얘기하면서 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 15번 봅니다. 보기의 관점에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시인 김광규는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던 당대의 시단에 회의감을 느끼고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대요. 그렇게 해서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도 의지를 잃지 않고 문학적 성취를 이룬 중국 작가 노신, 루신을 자신과 동일시했다. 시인의 이러한 의식은 그가 쓴 노신의 문학 입장이라는 다음에 글에 나타나 있으며 그의 시 노신에 잘 반영되어 있다. 혁명의 혼탁과 동란의 전진에 쌓여 작품과 인간이 격앙하고 충혈되었을 때 홀로 정밀한 비가를 노래하던 노신의 심정을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있다. 한자투성이죠. 혁명의 혼탁함과 동란의 전진에 쌓여 그냥 내전 나오고 전쟁 나오고 했을 때 작품과 인간이 격앙하고 충혈되었을 때는 막 전쟁이 나오고 힘들고 혁명이 나고 하면은 막 그 순수의 문학 어떤 그런 거보다 당연히 뭐 싸우자 일어나자 뭐 맞서 싸우자 이런 흥분된 문학이 많이 나와 있는데 홀로 정밀한 슬픈 노래 비가를 노래하던 노신의 심정을 생각하고 있대요. 그럼 답은 2번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돼요. 당연히 내려 쌓이는 것은 시인이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간 그게 아니죠. 현실의 고민이 쌓여만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16번 봅니다.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A에서 화자는 생태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목소리가 사람과 같은 현실인식에 방해가 된다고 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순수를 찾아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지 순수함을 어필하는 애들이 야 현실은 뭐 인생의 실전이야 뭐 이렇게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려면 안 되겠죠. 자, 쉬었다가 지금이 20분, 내가 30분에 올 테니까요. 30분까지 쉬셨다가 뒤에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봅시다.